가려움증. 저번 강좌에서는 가려움증이 왜 발생하는지 조금 설명드렸죠. 자, 가려움증은 심부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돼서 가려움증이 발생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변화가 어떤 현상으로 발생하는지. 자, 첫 번째로는 피부 온도가 상승이 된다. 두 번째로는 표면 장력이 약해진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땀 분비가 감소된다. 네 번째로는 모공이 닫히게 된다. 자, 이러한 다양한 인체 생리적, 병리적 현상으로 가려움증이 발생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강좌는 자, 임상적으로 가려움증을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또 구체적으로 또 발생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려움증. 자, 가려움증이 동반하는 질환 너무나 많습니다. 자, 피부 질환에서도 아토피 건선, 접촉성 피부염, 두드러기, 특히 뭐 장미색 비강진, 다양한 질환에 있어서 가려움증이 유발되고요. 또 전신 질환, 피부와는 아무 관계없이 전신 질환에서도 뭐 후천 면역 결핍성 질환들, 또 악성 종양, 뭐 당뇨병, 백혈병 이런 질환에서도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려움증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가려움증이란 서양의학적으로는 긁거나 비벼대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불쾌한 감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는 열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긁으면 시원하죠? 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 에너지를 강제적으로 방출하기 위한 본능적 행위가 바로 가려움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자, 세포 열 에너지학적 관점, 인체 물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 인자, 기계적 인자, 화학적 인자 들을 보면은 외부에 뭔가 접촉이 될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또 한편에서는 심부 온도가 낮아질 때 우리가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염증 매개 물질들이 있죠.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타키키닌, 또 혈소판, 활성인자, 사이토카닌 등과 같은 내 체내에서 이러한 물질들이 많이 생성이 될 때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서양의학에서는 이러한 물질을 억제를 시켜버리면 가려움증은 그대로 진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문제는 이 억제를 시키는 순간 심부 온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는 정말 좋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 버리면 모공이 닫히는 또 악순환이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강좌를 잘 기억하면서 이번 강좌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정말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 입장에서는 가려움증의 발생 원인은 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모든 요인들이 다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다, 항진증에서도 가려움증이 유발됩니다. 왜? 세포의 손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의 발생 원인 외인과 내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뭐 중금속, 세균, 바이러스, 온도, 습도, 여러 가지 뭐 외부의 자극들, 뭐 방사선, 자기장, 전기장 이런 모든 요인들이 다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식물도 될 수가 있겠죠. 또 약물도, 또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경우는 환자분들, 아토피 환자분들 운동을 해도 더 가렵다고 합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시죠. 운동을 하는 순간 내 몸속 온도가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올라는 갑니다. 근데 평소에 모공이 닫혀가지고 열이 피부 바깥으로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긁게 되겠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심부 온도를 높일 수 있다라면 일시적인 가려움증은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가려움증의 발생 기전입니다. 서양의학 또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구분을 좀 해놨는데 서양의학적 관점은 진피와 표피, 경계부, 신경, 섬유, 말단에 의해서 그 자극을 인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 이후에
척수의 후각을 지나 척수 시상 경로를 따라서 시상으로 올라가서 대뇌 피질로 전달돼서 그때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런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세포의 손상이라는 거고 세포 손상은 염증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신본도가 낮아지고 그때 모공이 닫히고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되지 않을 때 가려움증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지금 그림과 같은 내용인데요. 다양한 물질에 의해서 세포 손상이 이루어지고 그때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ATP의 합성 장애가 생기게 되고 그때 열 발생량이 감소해서 심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시상하부에서 명령을 내리겠죠. 빨리 체온을 유지하라고. 그때 모공이 닫히게 된다. 자, 모공이 닫힐 때 열은 피부 몸 바깥으로 쉽게 방출이 안 되겠죠. 그때 열 방출에 곤란이 생긴다. 자, 열이 방출이 안 되면 강제적으로 모공을 열어서 열을 빼내게 되는데 바로 그때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가려움증의 발생 기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려움증이 나타날 때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화끈거림, 따가움, 또 발적 현상들이 생기고 긁고 나면은 화끈거림이 더 심해지겠죠. 왜? 열이 방출이 되니까요. 그 부위로 발적이 심해지고 발진이 나타나게 되고 자, 온도가 올라간 이후에 장작이 타고 나면 색깔이 검해지죠. 자, 피부도 검해지는 색소 침착이 되고 자, 각질, 인설, 딱지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가려움증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자,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자, 긁으면 마찰열이 발생하고 피부 모공이 강제적으로 열리면 그쪽으로 열이 다 쏠리게 되겠죠. 자, 열이 쏠리는 곳으로 피부 온도가 상승되니까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입니다. 자, 피부를 긁으면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는 이유? 바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죠. 바로 피부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따갑고 화끈거린다 이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피부가 붓거나 윤기 현상이 생기죠. 자,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합니다. 자,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그때 붓고 조직의 변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붓거나 윤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결절성 양진, 결절이 되고 또 구진, 팽진 이런 것도 다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열이 쏠려서 우리가 조직에 변형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분들 생리 전후에 가려움증이 심해지죠. 자, 생리 전후에는 신본도가 내려가고 배란기 때는 신본도가 올라갑니다. 신본도가 올라가면 모공이 열려서 열이 전신으로 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은 줄어들겠지만 생리 전후에는 신본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더 닫혀서 열 방출이 더 안 되겠죠. 그래서 가려움증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염증이 더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세가 들면 들수록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자, 노인분들 가려움증이 심해지는데 바로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서 열 발생량이 줄어드니까 신본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모공이 더 닫혀서 열 방출이 더 어려워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고요. 자, 저녁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자, 그 이유는 오후 6시가 되면 신본도가 서서히 내려가게 됩니다. 자, 모공은 더 닫히고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겠죠. 그때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가려움증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세포 열 에너지 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치료 원칙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신부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닫힌 거죠. 그래서 신부온도는 올리자. 그 다음에 열이 쏠리는 곳으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상태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는 낮추자.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을 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치료를 함에 있어서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부 온도가 낮아지면 안 되겠고 모공을 열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높여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려움증은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 치료 시 주의사항이죠. 그래서 모공을 자꾸 닫아버리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되겠고, 또 피부 온도를 높이게 되면 염증은 더 심해지겠죠. 모공을 열기 위해서 피부 온도 높이면 안 된다 그랬죠. 찜질방 사우나 가면 모공 땀은 많이 날 겁니다. 하지만 피부 온도 올라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삼가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다 억제해서 심부 온도, 피부 온도 다 낮추어서 가려움증을 치료하면 안 되겠죠. 심부 온도가 낮아지면 모공이 더 다치기 때문이죠. 모공 다치면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가려움증을 그러면 치료하려면 심부 온도를 높이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치료 방법은 한 4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식이, 생활, 운동요법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제 약물요법을 쓰고 있는데요.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온중산안, 또 모공을 열어주는 발한 해표지제, 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청열 해독지제를 써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서 열을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해줘야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피부 온도 낮아질 때 염증이 치료되고, 염증이 치료될 때 가려움증이 치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식이요법은 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내원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또 강좌도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생활요법, 항시 몸을 심부 온도를 유지하려면 따뜻한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겠죠. 생활도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돼줘야 될 겁니다. 자, 운동요법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심부 온도 많이 올라가고 모공은 또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은 제한이 많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23시간 동안은 우리가 심부 온도가 쉽게 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시간이라도 운동을 해서 조금이라도 심부 온도를 높여주는 쪽으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주의해야 될 것 정말 많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가면서 치료를 할 때 가려움증 반드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가려움증의 치료 과정인데요. 반드시 심부 온도는 올려야 된다. 모공은 열어줘야 된다. 또 피부 온도는 낮춰줘야 된다. 그리고 가려움증이 계속 치료가 잘 되려면은 항시 심부 온도를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은 가려움증이 엄청 심했습니다. 각질과 인설과 부종과 또 색소 침착과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제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3개월 뒤에는 피부가 깔끔하게 나았습니다. 우리가 가려움증 어떻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일시적인 가려움증 치료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 방법, 또 재발이 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 되는데요. 항시 가려움증 치료, 심부 온도를 최적화해줘야 된다. 심부 온도 올리고 피부 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할 때만이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가려움증에 대해서 또 가려움증의 발생 기전,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활기찬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